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은 주식 리딩방이 아니에요. 주식 리딩방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영상 보지 마시고요. 저는 주식을 리딩해 드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전업 투자자고요. 제가 뭐 조금 더 먼저,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깊게 뭐 공부하고 주식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뭐 시사, 경제, 뭐 전반적인 뭐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런 채널이고요. 뭐 주식을 리딩해드리고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영상 보지 마시고요. 제발 구독 취소하시고 다 나가세요. 자, 앞으로 뭐 언제까지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당분간 종목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제 채널에 댓글 다신 분이 있는데 댓글 이렇게 달았어요. 주식 리딩이나 해주세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자, 제가 답을 어떻게 달았는지 보여드릴게요. 누구나 다 동일해요.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응, 꺼져. 리딩방 아니야. 자, 끝이죠? 자, 저에게 주식 리딩이나 종목 추천, 종목에 대해서 미련 있는 분들 다 나가세요. 자, 세로미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전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뭐 토론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 댓글로 질문 달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몇 번 댓글에 대해서 뭐 대답해 드리니까 뭐 댓글로 질문 달면은 대답해 주는지 아는 분들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은 제 네이버 프로필 화면 나오는 영상 찾으셔서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든 카톡이든 정식 절차 밟으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문자든 카톡이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뭐 오늘 시장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뭐 시장 자체가 워낙에 전체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별 의미는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 증시는 괜찮았고요. 유럽도 뭐 영국이 약보합이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뭐 중국 쪽도 뭐 상해도 마찬가지, 대만도 마찬가지, 일본도 괜찮았죠. 뭐 유가는 떨어지고 있고 환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표는 이렇네요. 코스피는 3171포인트, 뭐 1% 가까이, 코스닥은 962포인트, 1.5% 가까이. 근데 문제는 이 보여드린 이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차트 자체가 이렇게 3255포인트를 찍고 나서 바닥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바닥권을 맴돌고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뭐 경제 지표는 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무슨 뭐 금리 상승이 있거나 뭐 물가 상승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인플레, 뭐 일시적이든 리플레이션이든 다 미국 얘기죠. 뭐 결과적으로 뭐 수급이 꼬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 수급을 뭐 개인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5월 달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죠. 뭐 여기에서 올라봤자 어느 정도나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6월 달 시작을 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달 시작이 어느 방향일지 6월 달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강세일지 아니면 여전히 박스권일지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 파악하시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자, 뭐 시장이 어떻든 우리는 돈을 벌면 그뿐입니다. 뭐 어떤 종목이든 어떤 주식이든 어떤 섹터든 우리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그뿐이죠. 자, 지금도 시장에는 뭐 많은 종목들이 저요하면서 저가에서 비상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식은 많이 있어요. 그런 주식들이 어떤 주식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유망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 그 유망 섹터에서 가격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자, 곧 비상할 그럴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담아 두시고 뭐 2,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또는 바로 내일이 됐든 수급이 붙고 분봉상 상승세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가 나온다면은 뭐 바로 빠르게 스피드 있게 들어가셔서 고점에 털고 나오는 거죠. 물론 고점이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 가져갈 수 있고요. 고점이 꺾인다면은 더 이상 길게 보지 마시고 단기 투자로 수익 실현하고 다시 그 종목의 또 다른 저점을 보시든 다른 종목의 저점 자리를 보시든, 자, 계속해서 롤링 순환매를 돌면서 계속 익절하시면서 주식시장에서 계좌를 불려나가시는 거죠. 이게 세럼의 단기 투자고요. 뭐 종목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코스닥은 더 심하죠.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10% 가까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점은 1032포인트고 저점은 940 근방. 결과적으로는 이 바닥에서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뭐 과연 코스닥과 코스피 중 어디에 투자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변동폭은 코스닥이 더 높죠. 안정성은 코스피가 더 높고요. 어떤 종목, 어떤 투자를 하실지, 뭐 장기 투자를 하실지, 스윙을 하실지, 단기 매매를 하실지는 각자 투자 성향에 따라 하시는 거겠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항상 단기 투자죠. 단기 투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자, 그날 오버나잇 없이. 자, 뭐 고점을 그 주식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말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은 오버나잇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얼마든지 그 다음날 뭐 갭이 뜬다고 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나온다는 거 제가 뭐 무수히 많은 영상에서 무수히 많은 차트로 설명해 드렸죠. 자, 바닥에서 머리 꼭지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력도 안 되면서 그런 꿈 꾸지 마세요. 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면은 충분히 하루에도 2, 3%씩 여러 번, 뭐 운 좋으면 5% 이상, 10%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실력이 좋으시다면은 그렇게 한 달에 10번이든 20번이든 매매해서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겠죠. 두세 번. 만약에 두세 번 이상 더 실패한다. 10번 투자해서 두세 번 이상 타점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매매 기법이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소액으로 5만 원, 10만 원 소액으로 다시 타점을 잡는 연습을 다시 하셔야 되시고요. 그게 다 완벽하게 마스터가 됐을 때 뭐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집중 투자로 단기 투자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꾸준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2, 3% 이상씩 수익을 쌓아 나가는 거고요. 자, 한두 번 실패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점에서 잘 잡으셨어도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
시장이 좋지 않아서 수급이 꼬여서 손절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자, 뭐 익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욕심을 부리거나 조금 더 위험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손절은 그 어떤 경우에도 철칙이에요. 뭐 이전 영상에서 제가 무수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어떤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 다 동일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종목들, 자, 대다수 투자자분들이 아니야, 나는 그냥 더 갈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다 몰려 계시죠? 어떤 종목, 반도체든 바이오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고집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에서 안 터졌던 분들 단 한 분이라도 룰루랄라 하고 계신 분 없습니다. 자, 철칙이에요. 뭐 익절을 할 때는 뭐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느리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할 때는 철칙입니다. 손절이라는 거는 위험을 없애는 거예요. 익절이라는 거는 웃으면서 뭐 조금 더 너그럽게 봐주거나 땡기거나 밀거나 할 수 있지만, 자, 손절이라는 거는 긴장한 상태에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지키지 않으면은 내 모든 계좌가 깡그리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한 상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걸 못 지키신다? 그러면 단기 매매 안 하시면 되세요. 쉽게 말해서 손절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몰랑 더 기다릴래 이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건 단기 매매가 아니에요. 자, 뭐 어떤 자리건 어떤 종목이건 손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하게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손절이 아까워서 2%, 3%가 아까워서 10%, 15%, 20%, 30% 물려서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는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분명하게, 자, 이 자리죠. 무수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무수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확보하세요. 현금 확보하세요. 한 일주일 떠들었을 거예요. 자, 현금 확보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상태예요. 자, 굳이 앞으로 저 종목 이야기 안 합니다. 이렇게 세롬이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 원칙과 매매 기법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거래하든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철칙으로 지키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완성이 안 되고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거죠. 타점을 잡을 수 있어도 손절이든 익절이든 못 하신다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냉정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돈에 있어서 냉정보다 더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시장 지표 말씀드렸고요. 뭐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가 반등했다는 소식, 미국 훈풍, 뭐 외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사자에 나섰다는 소식. 그 외에는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죠. 뭐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이 이야기만 한 6개월을 끌 거예요. 한 6개월을 끌 거고, 빨라야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빨라야 내년입니다. 빨라야 내년 초. 뭐 인플레이션인지 리플레이션인지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뭐 이런 설명에 대해서 지루해 하시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한테 가가지고 뭐 리딩 받으세요. 그런 리딩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물음표인 거죠. 자, 어떤 경우에도 저는 고기를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고기는 스스로 잡는 거죠. 자, 누군가가 고기를 잡아준다?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운 좋게. 하지만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자기 스스로 고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스스로 투자 원칙과 매매 기법이 없다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리딩해줘도 아무리 좋은 타이밍을 말해줘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스스로 판단을 못한다는 거는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파도 한 번 치면 자 그냥 공허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어떤 투자를 하셔야 될지, 어떻게 투자 원칙, 투자 기법에 대해서 만들어 가셔야 될지 모르신다면은 뭐 꾸준하게 책도 보시고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목이 뭐가 중요합니까? 똑같은 종목 상한가 치고 10% 20% 달리고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 뭐 테마주, 대선 테마주, 바이오 테마주, 반도체 테마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있죠. 시장에서 종목이 없어서 급등주가 없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나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종목,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타이밍,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타점은 무수하게 많죠. 문제는 투자 원칙이 없고 매매 기법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면 시장이 출렁거리는 거에 따라 수급이 꼬이면 그 꼬인 수급에 따라 매매 기법 자체도 다 꼬여버리는 거죠. 그런 투자로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제발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는지 종목이 아니라 투자 원칙과 투자 마인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냉철하게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갈지 어떤 타이밍을 잡을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좋았지만 또다시 밤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내일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물음표죠. 다만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세로미는 강세장 마인드고요. 왜 강세장인지는 제가 세로미의 내피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들 속에서 왜 지금 세계 경제,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 왜 상승 사이클일 수밖에 없는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왜 세계에서 주목받는 경제 성장률과 이 주식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무수하게 말씀드렸죠. 이익 전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게 예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사실상의 확정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29%예요. 19%도 아니고 9%도 아니고 29%라고요. 제가 4월에서 5월 넘어갈 때쯤에 우리나라 수출 성장률이 40%다 30%다 40%가 찍혔고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30%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대로 그 기업들의 이익 전망률로 찍히는 거예요. 자, 29%라는 얘기는 거의 30%라는 얘기예요. 100원 팔면 30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도 낮고 여러 가지로 물가가 높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임금이 높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제외한다고 해도 기업이 쌓아놓을 수 있는 순이익은 엄청난 거죠. 29%의 영업이익률에서 이것저것 뗀다 해도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가고 말 거냐, 제가 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나라가 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 차례에 거쳐서 여러 케이스를 설명해 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개소리 하지 마시고 주식 이야기나 해달라고 했죠. 자, 그런 분들 다 나가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종목 이야기 하시는 분들, 아무리 종목 이야기 해드리면 뭐합니까? 타점을 못 잡으시고 방향성을 모르는데 제가 입에다 떠 넣어드릴 수도 없고, 저는 앞으로 아마도 종목 이야기 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뭐 시사나 경제, 뭐 국제 정치, 뭐 국내 대권 흐름 이런 것도 이야기할 겁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안 들어오시면 되세요.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 드리고요. 저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